안녕하세요. 투영인입니다. 설명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투영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페드 포우즈, 즉 금리 사이클 일시정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페드 포우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드 포우즈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만약에 페드 포우즈가 시행될 경우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챗GPT는 대화형 챗봇이기 때문에 이미지, 즉 데이터나 그래프와 같은 보조 지표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대답한 내용에 대해 가능한 그래프나 데이터를 제가 찾아서 첨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일 먼저 페드 포우즈의 그 의미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GPT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연준이 일정 기간 통화 긴축을 실시한 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경제 과열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경제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긴축 사이클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면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주식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 S&P 500 지수는 2008년 12월 저점에서 2009년 7월 고점까지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연준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 주식은 그해 남은 기간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지속적인 시장 랠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지정학적 이벤트, 경제지표 발표 등 다른 요인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 중단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는 1970년도 이후 페드 포우즈의 사례와 주식시장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3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대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8월까지 주식시장은 73년 1월 정점부터 74년 8월 바닥까지 S&P 500 지수는 약 45% 하락했습니다. 1976년 9월에서 77년 3월에 주식시장은 약 10% 상승했습니다. 1984년 5월에서 1984년 11월까지는 S&P 500 지수는 약 5% 상승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1월까지 S&P 500 지수는 약 5% 상승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S&P 500 지수는 약 15%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중단과 주식시장 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후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평준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1980년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페드 포우즈를 후 기간별 S&P 500 지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앞서 챗GPT가 대답한 내용과 테이블에서 보시는 결과와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즉 포우즈를 실시한 이후에 각 기간별로 향후 26번 가운데 5번 상승했습니다. 상승 확률이 83%에 이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기간이 길수록 상승률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페드 포우즈가 실시되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은 챗GPT 3.5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빙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면과 같이 친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 이후 10번의 그 페드 포우즈 기간 동안 7번은 그 경기 방어주가 경기 사이클 관련주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6번의 그 페드 포우즈 기간 중 5번은 그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S&P 500 지수보다 그 아웃퍼폼과 언더퍼폼을 그 번갈아 했기 때문에 명확한 패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때 경기 방어주가 경기 순환주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투자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그 예상해서 더욱더 신중해지고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경기 순환주보다 안정성과 보호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때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안정성과 퀄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 변동성이 투기적인 기업보다는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주는 소형주보다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때 가치주와 성장주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익성장, 밸류에이션 수준, 투자자 심리, 섹터 구성 등 통화정책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일일이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지 않아도 빙이 자체적으로 검색해서 정리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빙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 전략가라면 페드 포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그 블로그로 작성해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드 포우즈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경기 확장을 막지 않겠다는 신호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그 페드 포우즈와 부정적인 페드 포우즈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가지 요인은 연준이 페드 포우즈할 당시의 금리 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정책 금리가 높을수록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해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은행 부문과 신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행 부실이나 신용 경색과 같은 스트레스나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나면 연준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금융위기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페드 포우즈를 한다면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0.25%에서 5%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습니다. 둘째, 이미 4개 지역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의 그 다른 부분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는 은행 리스크와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 연준의 일시적인 금리 인하가 이전보다 주식에 강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가로서 주식시장 노출에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기술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금리 및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섹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금,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자산 클래스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멋진 대답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블로그 인플레이션처럼 대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빙에게 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로그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래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과 발전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준의 일시정지가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채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일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페드 포우즈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경제성장 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자에게 좋은데 이것은 만기가 긴 채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후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로 경제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 내지 1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2년 만기 수익률은 20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두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연준의 일시적인 페드 포우즈는 금리가 낮아지고 성장 전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과 주식 투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을 빙에서 대답해 줬습니다. 물론 챗GPT가 한 것입니다. 이제 페드 포우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은 부인을 했지만 화생상품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방 기금금리가 4.45% 내외에서 올해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2023년 말 이전에 금리 인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반면에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주식시장보다 우월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식 40, 채권 60이라는 40대 60 전략을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쨌든 대단한 챗GPT임을 경험했습니다. AI 혁명이 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